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지지통신 보도인데요. 영국 정부는 자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과 함께 인도와 호주를 포함한다는데요. 성명에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동지들과 협력해 나가는 존슨 총리의 희망을 실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영국에서는 G7에 3개국을 추가하여 민주주의 10개국에 의한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D10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는군요. 단숨에 1위에 랭크된 뜨거운 반응 야후 추천순 나갑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역대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자살하거나 암살되거나 하는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참여는 반대다.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의 초청은 반대한다고 한마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엔 큰 소리로 반대 성명을 내도 될 것 같다. 양국 간의 합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표할 기회이기도 하다. 제대로 소리내어 발언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목소리 큰 거짓말쟁이 나라의 뜻대로 된다. 미국에서조차 한국을 정확히 이해 못하니까 하물며 영국은 아마 한국을 제대로 아는 건 일본과 중국 정도 아닐까. 뭐 한국을 초대하는 건 영국의 자유이지만 참여해봤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네. 국제법도 모르는 것 같고 꼴대는 계속 움직이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 그만두면 체포되는데 그걸 나라라고 부르면 상대에게 실례겠죠. 인도, 호주는 이해하겠는데 한국을 넣는 이유를 모르겠다. 인도, 호주는 중국을 봉쇄하려면 필요한 나라인데 한국을 넣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가하면 쓸데없는 간섭을 해 오히려 중국 포위망을 뚫는 일만 할 것 같다. 추가 3개국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의 동지로 여겨지지 않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공동성명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적개국과 잘 지내려는 국가를 G7 플러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WTO에서 작년까지 개발도상국이었으니 아직 G7으로 부르기는 이르다. 게스트 대접인데 정식으로 G7에 들어갔다고 착각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야만국은 단호히 반대. 외무성 일 좀 제대로 해. 이 존슨 총리가 친일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듣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 코로나로 죽을 뻔했을 때도 야후 게시판에서 대단한 걱정들을 해서 다들 모른다고 알았지만 말이야. 초대는 의장국의 재량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한 옵저버로 회의의 장례를 결정하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나라와 일일이 G7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 한일 관계에 그늘을 들이울 건 없다. 만약 한국이 참석하게 된다면 회의석상에서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일본과의 약속을 어겨왔는지, 지난 수년간 일본에 대해 해온 여러가지 괴롭힘을 각국에 설명하고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 또 G7 정상회의에 있어서 한국 측으로부터 한일 정상회담 제의가 와도 일본 측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개심이 그대로인 나라와 의논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예를 들어 의장국이 초청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 참가를 G7 확대로 해석한 발언, 또 마음대로 TPP 참가를 검토한다는 발표. 호주는 몰라도 한국은 승낙하기 어렵다. 레드팀인지 블루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를 넣는 이유를 모르겠어. 인도도 카스트 제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참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먼 유럽의 총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숫자를 보고 초대장을 보낸 것은 아닐까.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일당 독재 국가이다.
정상회의에서 공유해야 할 안건이 중국과 연관돼 있다고 합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G7 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말하지 않고 정보를 빨간 쪽으로 즉시 빼내갈 것 같다. 인도와 호주는 알아. 정말 소나기에 끌어들여야 하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해주는 나라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두 나라니까. 이 두 나라와는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하고 싶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지. 이 나라 사람들은 또 착각할 테고 자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린 것으로 인식할 테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여느 때 같으면 한국 정부가 들뜬 목소리를 냈을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일까? 다른 초대된 나라가 호주와 인도, 미 2를 더하면 쿼드 멤버가 되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는 건가? 신이 나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나라라고 떠들겠지. 인도랑 호주는 좋은데 한국에 자격이 있는 건가? 옵저버로라도 참가했다면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데 만에 하나 위반한다면 세계에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국가를 초청하는 건 찬성할 수 없다. 다만 영국이 한국을 초청한 배경에는 중국 편향으로 북한에 의지하는 문재인의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면역이 없는 영국에 한국이 로비로 공격한 결과겠지. 그렇지만 의연하게 배제해 나가야 한다. 어른스러운 대응은 불필요하다. 사실을 차곡차곡 쌓으면 자격이 없는 게 분명히 드러나니까 말로만의 우호는 필요 없다. 분명히 반대해야 하고 그래도 초대한다면 보이콧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려야 지지율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면 좋겠어.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니까. 나는 한국이 참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차제에 제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색의 깃발을 내걸었는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인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국이 대립관계에 있는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도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 한국을 초청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임을 영국에 확인해야 한다. 어디까지 일본 정부는 호인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거의 의미 없는 회의라는 것이 입증되었지요. 한국이 나온다면 일본은 참석하지 않는 선택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지금 실력은 세계에서 볼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는 그다지 힘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차례차례로 평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돌쇠 한마디. 이제 오래된 틀만으로는 세계 질서를 선도할 수 없음을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앞으로 그 인식은 점점 보편화될 테고 일본은 곧 한국의 위상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